안녕하십니까. 물의 비밀 워터 시크릿 미네랄 역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참고 자료는 울산 MBC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물. 자, 물은 생명 탄생의 원천이었다. 자, 인간의 생명 역시 산모의 양수, 즉 물속에서 열달을 견디다가 탄생한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의 물.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고작 0.0067%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시는 물이 변모했다. 수돗물 중심의 음료수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자리를 잡은 것이 이제 정수기 물이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미네랄도 많이 그럴 수 있는 필터들이 있는데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한 것이 바로 이제 정수기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그 필수품이 된 이 정수기, 과연 그 물은 괜찮을 것일까? 물의 비밀 미네랄 역설을 들어본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이 시작됐어요. 자, 현대인들은 어떤 물을 마실까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정수기 물을 마시고 또 정수기의 물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물을 드세요? 이렇게 해봤더니 거기 이제 스티커처럼 이렇게 처리된 게 있죠. 수돗물 먹는 사람은 저 정도 됐고 정수기 물 먹는 사람이 뭐 몇 배나 많죠. 그 다음에 생수를 먹는 사람이 수돗물 먹는 사람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자, 정수기 업체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멤브레인이 들어간 역삼투압 방식이라 우리 국내에 중급속까지 걸러주는 제품이 드물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정수기 물을 마셔도 괜찮을 것일까요? 이 제작진이 독일 본대학 위생실험실에서 이제 이 검사를 이제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이 대학의 수술 분석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수기를 직접 공수해 갔다 그래요. 그래서 국내 정수기 방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자, 현지에서 직접 정수기의 그 물을 받아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정수기를 거친 물의 수질뿐만 아니라 물속에 함유된 성분까지 다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작진이 주목한 것은 바로 미네랄입니다. 자, 과연 정수기 물과 미네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제가 앞에서 이제 우리 미네랄 워터를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크게 느낀 거예요. 야, 우리는 정말 너무 잘못된 물을 먹고 있구나. 저도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몰랐다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틴 엑서스 교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식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아야 한다. 미네랄 워터는요, 물맛이 틀려요. 달콤하고 정말 증류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이 좋거든요. 물의 온도가 10도 내지 12도에서 물맛이 좋고 미네랄이 풍부해야 하며 유해성 박테리아가 없고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식수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은 인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요건이죠. 인체에 들어간 물이 각 기관에 영향을 끼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초에서 최대 20분. 여러분, 물을 마시고 30초에서 20분 동안 우리 몸에 다 이렇게 물이 흡수된다는 거죠. 뇌에는요 1분이면 다 흡수가 되고요. 혈액 속에는 30초. 그 다음에 피부 조직에는 10분. 간, 신장, 심장에는 20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링거 같은 거 맞을 때 이제 그 핏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데 30초면 사실은 다 흡수가 되는 거죠. 물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네랄인데요. 물 속에 녹아있던 각종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서 인체 각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이 30초에서 20분이면 우리 몸속에 전부 다 흡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호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 대사 과정에
여러 가지 촉매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작동되기 위해 촉매제가 상당한 미네랄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사 과정에 필요한 것이 이제 미네랄인데 우리는 미네랄을 다 제거한 정수를 먹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수기 물과 미네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하고 봤어요. 지금 도시에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인데 31명 중에 68%인 21명의 아이들이 정수기의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정수기 물을 먹고 있었고요. 이들에게 정수기 물로 조리된 음식도 이제 제공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마시는 물도 정수기 물이었고, 자,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시는 도시학교 아이들하고 또 이 아이들이 그 인체 내의 미네랄이 어떤 상황일까? 자, 그래서 얘들을 그 모발 검사를 시작을 했어요. 모발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과 양을 통해서 인체 내 미네랄 상태를 알아보는 기법입니다. 인체 내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 체액 속에 미네랄이 빠져나와서 머리카락에 축적되는 현상을 이제 착안한 그런 기법인데요. 이제 검사 기법이죠. 정수기 물을 마시는 10명의 도시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수기 물을 먹는 아이들, 그 도시에 있는 학교 아이들 10명, 자, 이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했는 거죠. 자, 또 다른 학교는 농촌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서 20명 중에 90%인 18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들이 마시는 물은 산소 계곡 물을 상수온으로 하는 수돗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하는 그 도시에서 먹는 수돗물이 아니고요. 학교 급식 조리에도 역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수돗물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역시 수돗물을 마시는 농촌 지역 어린이들이 이들의 인체 내의 미네랄이 어떤 상태일까? 자, 이들 대상으로 역시 똑같은 모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검사 대상을 그 10명으로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 숫자 방법은 도시 학교 어린이들과 동일한 방식이었고요. 두 학교 학생들의 모발 분석은 메디넥스에 의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칼슘 부족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모발 분석을 해보니까 도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칼슘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농촌 그 학생들은 거의 뭐 정상 범위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요. 마그네슘 부족 현상도 마찬가지로 도시 초등학생 아이들이 농촌 초등학생보다 훨씬 더 낮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 초등학교 그 10명의 경우에 6명이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농촌 지역 학생들은 1명을 제외한 9명이 다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그네슘 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그 그래프로 다 나타냈잖아요. 도시 학생의 경우는 7명, 농촌 학생들은 5명이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나왔어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자, 이창열 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그 물을 먹다가 보면 미네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자, 칼슘 부족을 막아주기 위해서 조직 속에 칼슘을 뺏어서 혈액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많아진 혈액 속에 칼슘이 모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 산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네랄의 중요성이 칼슘, 마그네슘,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아연 이런 것들이 성장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시는 도시 학생들의 미네랄 부족 현상. 자, 이들이 마시는 정수기 물 자체가 미네랄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자, 미네랄은 아동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뱃속의 태아가 모체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모체의 그 양수 속에 10달을 자라는 태아들은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모체와 연결이 된 탯줄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는 물론이고 생명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 역시 탯줄로 공급받는데 산모가 마시는 물이 태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물학회 미네랄 연구팀인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임산부에게 절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럼 혹시 임산부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역삼투압의 정수기 물을 마시면 절대적으로 태아에게 나쁘다는 거예요. 부모가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몸속의 미네랄을 씻어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미네랄을 다 씻어내니까 정류수가 들어오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자, 긴장 속에서 새 생명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산모는 어떤 물을 마셨을까? 자, 이명씨 이제 산모인데 양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루에 1.5리터짜리 물 2병씩 2병씩 정도를 이제 마셨는데 정수기 물, 정류수를 마셨다는 거죠. 정수기 물을 마신 산모가 이제 무사히 출산을 했는데 탯줄을 자른 신생아. 자, 이제 외부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초유를 먹는 것, 이제 독립된 생명체, 신생아의 삶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아이가 이제 신생아실로 옮겨가서 얘들한테 주는 물이 이제 뭐냐 이거죠. 위생적으로 잘 처리된 우유가 공급되는데 이 우유를 탄 물 그 자체가 대부분 정수기 물이라는 거예요. 각종 미네랄이 거의 없는 그런 물이라는 거죠. 저 소아과 전문인 김용은 박사님이 어린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미네랄이라는 것입니다. 자, 병원에서 미네랄 워터를 먹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계속 그 정수기 물을 먹으면 필요한 미네랄이 결핍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태아와 유아에게 물이 중요한데 태아는 인체의 95% 이상, 자, 성인은 70%, 그리고 노인은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태아는 물이 너무나도 필요한 중요한 생명체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 역삼투압의 정수기 물을 먹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몸은 20%에서 30%의 세포가 70% 이제 80%의 물 속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요. 자, 이 물이 일정량의 미네랄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면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물이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거, 약을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삼투압 정수기는 인공으로 만든 미세한 역삼투막의 삼투압의 반대 방향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서 물을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수기 필터 이 공급 지름이 저렇게 아주 작다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과 관련된 특별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정수기 80% 이상이 모두 역삼투압 방식이라 그래요. 강제로 물을 통과시켜서 정수하는 정수기의 핵심은 필터예요. 그 필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그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필터 구조가 저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삼투압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수를 해서 우리한테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자, 공극이 뭐 직경이 0.001 정도니까 나노 크기 입자도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이렇게 치밀한 필터 구조를 통과한 정수기 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반 수돗물과 비교를 해보기로 했는데 울산과학대학의 정수기 여기서 정수기 물과 수돗물의 미네랄 함유 분석을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자, 물속에 함유된 각종 미네랄의 성분과 양을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분석기. 자, 분석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는데요. 정수기를 통과한 물은 대부분 미네랄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된 물은 정류수 상태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댁에서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정류수를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네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미네랄 제거율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뭐 엄청 이제 이렇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잉그리드 로스버거 박사는 미네랄이 없는 물은 정류수와 마찬가지다. 이런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몇 세대 전부터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몸 밖에서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하면 인체는 미네랄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우리가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과 또 이제 물인데 물에 들어있는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이제 물을 먹는 그 횟수가 더 많고 양이 많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네랄이 이제 물을 통해서 미네랄을 공급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 물은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 질병은 대표적인 현대 성인병의 당뇨. 자, 실험용 쥐에 당뇨를 유발시켰어요. 그래서 혈당 수치가 이제 580을 이제 넘어서는 고위험군이 이제 됐는데 이렇게 당뇨가 발생한 쥐를 세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물을 공급해 봤어요. 한 그룹에는 정수기 물을 주고 또 당뇨 효과가 있다는 크롬이 함유된 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집단은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를 공급을 해왔어요. 그러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런 궁금하시죠? 자, 이 성재신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험 기간 한 달 정도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됐는데 4번 정도 측정하면 과연 우리가 투여한 물질이 혈당 강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측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자, 마시게 하는 물만 다를 뿐 아니라 실험 대상 쥐에게 똑같은 무기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자, 4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시 혈당치를 검사를 했는데 실험쥐의 혈액을 채취해서 혈당치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간이 실험만으로도 수치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세 개 집단 모두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했더니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역삼탑 중수기의 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크롬이 함유된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는 떨어졌는데, 자, 그 차이의 원인은 바로 미네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규재 교수는요, 미네랄이 췌장이나 세포 여러 가지 효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대사 그리고 인슐린의 저항성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혈당 저하가 이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미네랄이 전혀 없는 정수기 물은 달랐다고 그럽니다. 자, 이규재 교수는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보면 정류수 그리고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는 물은 당뇨병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다 지금 정수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1강에서 얘기했던 그 많은 병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병에서 돌아서려 그러면 우리는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미네랄 워터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물이고 모든 사람들이 미네랄 워터 먹는 이런 그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심각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울산 MBC에서 했던 이것을 제가 이 3강으로 나눠서 전체적인 것을 다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거기서 실험했던 그대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이 정류수가 나쁜지를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